목동에는 하이페리온, 강남에 타워팰리스, 일산에는 두산이보다 제니스가 있게 만들겠다. 이거 홈쇼핑에서도 팔았던 거 본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내려서 사실 매수했어. 아, 그래요? 그래도 저평가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서 시설 대비 애프터 리빙으로 사신 기간은 혹시 몇 년이실까요? 1년 7개월? 살아보니까 이제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지진 않겠다. 근데 그럼 두산건설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분양가를 처음에 책정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경의중앙선 탄현역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려 악성 미분양 상태로 11년을 끌어온 단지인데요. 오늘은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악성 미분양은 올해 분양이 안 된 건가요? 맞아요. 근데 올해 다 지어놓은 상태로 안 팔린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또 최근에 이 악성 미분양이 4년 만에 또 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단지는 도대체 왜 11년 동안 악성 미분양의 상태로 있었어야 했는지, 그렇다면 최근에 분위기는 또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 알아보러 오늘 한번 좀 가보려고 합니다. 고고. 고고! 일산을 좋은 일로 오고 싶어. 일 좀 해주세요, 고양시장님. 호재도 좀 만나고 싶고요. 일자리 유치도 좀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이 아파트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탄현역에서 바로 단지까지 이어지는 단지예요. 진짜 이렇게 구름다리가 있네. 바로 이렇게 이 구름다리를 지나면 이 제니스 스퀘어, 여기 상가로도 연결이 되고 바로 이 아파트 단지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좀 경의중앙선이 좋은 노선은 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아파트에서 연결된다는 건 엄청 큰 장점이긴 하죠. 메리트죠. 메리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는 이 단지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면 제니스 스퀘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바로 이어져. 이렇게 들어가면 미용실도 보이고 편의점도 보이고 은행 ATM도 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다 몰려있으니까 사용하기에는 되게 편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단지가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여서 또 수요가 있을 거예요. 이삭도수도 있어? 괜찮네 여기. 단지 상가 안에 올리브영도 있고 약국, 여기 병원도 조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 스벅도 있던데. 스벅도 있어요? 스벅도 있고 다 있네. 상가 구성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층은 거의 공실이 보이지 않고 지하에는 약간 공실이 좀 있기는 한데 요즘 상가 분위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여기 단지 사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웬만한 거 다 있네. 여기 보면 와 진짜 높아요. 와 진짜 높긴 높다. 그러니까 최고 59층이고 이게 높이로만 따지면 230m까지 가는 주상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 최초로 들어선 마천루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화성에 있는 메타폴리스, 중동에 있는 리첸시아 다음으로 높은 단지입니다. 근데 여기가 그러면 거의 뭐 랜드마크 수준이잖아요. 거기다가 역도 바로 연결돼 있고 상가도 괜찮은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왜? 그래서 그때 분양 당시에는 뭘 하고 비교를 했냐면 목동에는 하이페리온, 강남에 타워팰리스, 일산에는 두산이보다 제니스가 있게 만들겠다. 즉 하이엔드 단지였어요. 정말 잘 만든 단지긴 합니다. 그때 당시에 들어갈 수 없는 막 초호화 설계가 들어간 단지예요. 초고속 엘리베이터 높다 보니까 설치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이런 것도 다 설계해서 만들었던 단지거든요. 이거 지금도 설치한 아파트 별로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려. 그래도 59층에서 내린다고 생각해봐. 이거 엄청난 설계예요. 그렇네. 근데 바로 이 하이엔드로 지었다라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게 당연히 좋은 자재, 좋은 시설 넣다 보면 뭐가 올라가? 돈이 올라가죠. 돈이 올라가지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분양가는 뛸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좀 충격적인 분양가로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격이 대체 얼마였길래? 그래서 분양가를 보면 24억이 3억 7천, 39평이 6억 8천, 49평이 8억, 59평이 8억 8천, 69평이 13억 원 수준입니다. 그때 당시 반포 가격을 좀 보면요. 그때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26평 가격이 8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평수 좁혀서 반포까지. 그렇죠. 여기서 뭐 대형 평수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겠지만 또 입지라는 차이가 또 있다 보니까 탄현동이 일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좀 파주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경의중앙선 딱 하나인데 이 경의중앙선 또 악명 높은 노선이잖아요. 이 부분도 발목을 좀 잡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종점부터 타고 가면 좋은데 파주에서 사람이 좀 차서 오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은 좀 또 극악이기도 해요. 이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의중앙선이 내리는 곳들은 참 좋은 곳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게 배차 간격이 좀 승질나. 맞아요. 또 이게 서서 가다 보면 또 이런 것도 또 단점으로 꼽히기도 하고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많이 작용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 두산건설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분양가를 처음에 책정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엔드로 짓다 보니까 당연히 좀 분양가가 올라간 영향도 있고요. 일산에서 분양하던 그 시기에는 경기 부양도 회복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영향이 생겼어요. 당시 청약 성적은 0.11대 1, 좀 충격적인 성적이었죠. 그래서 뭐 막 선물 같은 거, 순금, 명품 핸드백 이렇게 내걸고 막 분양에도 나섰는데 이것도 큰 영향은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적자가 쌓이던 두산건설이 2021년에 사모펀드에 매각됩니다. 이거 홈쇼핑에서도 팔았던 거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할인 분양도 실시했었고, 이제 나중엔 애프터 리빙도 이제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살아보고 괜찮으면 분양을 받아라 라는 게 이제 애프터 리빙이라는 제도인데, 결국 또 이 애프터 리빙 제도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 뭐 당시에 정부가 또 임대차법 개정하면서 거주 기간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럼 매물이 묶이잖아요. 결국 그 팔아야 할 시기를 놓치면서 또 분양이 또 지지부진 늘어나고 기간이 결국은 11년간 끌어오는 결과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는 다 완판을 한 거잖아요. 다 팔았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실거주 후기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진짜 궁금한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분양가보다 내려서 사실 매수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저평가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서 시설 대비 저희는 이제 거의 타층 쪽이어서 이제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조그만 집들도 많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야경 봤을 때 운정 쪽이 이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 야경이 괜찮더라고요. 그럼 살아보시니까 어떤 분들이 좀 거주하기에 적합한 아파트 같으세요? 사실 뭐 이제 뭐 홍대나 마포 출퇴근하는 초년생 신혼부부도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서울 별로 안 가시는 분들. 언제 그럼 혹시 들어오셨나요? 2018년? 제가 그냥 공기 좋아서 온 건데 저는 단점은 솔직히 지금 한 6년 된 것 같은데 안 떠나고 싶은데 그래, 어떤 이유에서 좀? 공기 좋고 시설 좋고 분위기 좋고 다 좋아요. 저한테 그래 할인 분양을 해가지고 애프터 리빙으로 사신 기간은 혹시 몇 년이실까요? 1년 7개월? 4년 이 동이 좀 약간 척박하잖아요. 동면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나마 이제 지하철하고 이제 붙어있으니까 선생님은 출퇴근 시간에 좀 구애를 안 받으시는 직종? 저는 좀 자영업중에 근데 당시에 좀 미분양 이슈도 길었고 좀 뭐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떨어지진 않겠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살 거니까 뭐 그렇게 뭐 거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희가 유일당하면서 항상 입주민분들한테 얼마나 만족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단지도 유독 또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둘러보니까 지은 지 10년 넘은 아파트라고는 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잘 지어놓긴 정말 잘 지어놨어. 두산이 잘못했네. 아니 잘했는데 잘못했네. 잘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 이 소형평형의 경우에는 분양가 정도랑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중대형 평형이 뭐 분양가랑 비슷하거나 살짝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단지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전략만 좀 잘 썼어도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단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요새 거래 분위기는 어떤지, 그럼 향후 가격 뭐 변동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현장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매수하시는 분들은 혹시 어떤 분들이 좀 있으세요? 여기는 젊은 분들 많고 애기들 있는 분들 많고 애기들 키우기가 여기가 애기들이 많아요. 초등학교랑 유치원 애들은 괜찮지. 근데 가격 대비 이제 퀄리티가 좋으니까 진짜 도배하고 조명만 바꿔도 뭐 크게 아직은 손볼 게 별로 없어요. 워낙 고분양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미분양을 다 털었어요. 작년까지 끌고 왔었어요? 장사 여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계약금 등록을 포기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는 한 2천, 3천 내가 손해보고 파는 게 나은 사람들은 그냥 손해보고 파는 게 있어요. 커뮤니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기? 수영장도 가까워. 뭐 헬스장. 부자, 그다음에 뭐 도시 서비스, 그다음에 아직 뭐 브런치 이런 것들 다 집 안에서 다 가요. 경기중앙선 때문에 대구 소산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노선 간격이 너무 짧고 그리고 교통이 안 되고 그다음에 호재가 특별한 호재가 없어요. 자, 이제 단지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이제 탄현동 좀 돌아보려고 해요. 여기는 단지 바로 옆에 있는 SBS 일산 제작센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전 논의가 오가고 있거든요. 여기 쭉 둘러보시면 이 제작센터를 아파트 단지가 쫙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 난개발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스튜디오로 활용하는 곳인데 이 아파트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촬영에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을 좀 논의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또 쉽사리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고양시가 여기를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전이나 개발이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묶여있는 상태기는 해요. 근데 뭐 SBS는 계속 뭐 여기 일산 안에서라도 우리 고양시 안에서라도 좀 움직이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또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30년간 터를 잡은 이 SBS 제작센터가 옮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제 호재가 이렇게 귀한 요즘에 이렇게 뭐 터를 잡았던 랜드마크가 떠난다고 하면 좀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 호재가 없는 지역이면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또 좋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다 요즘 분양가가 또 미친 듯이 치솟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외곽의 미분양, 랜드마크라고 할지라도 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앞으로 향방이 궁금하기는 해요. 오늘 현장 한번 돌아봤는데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유독 경매로도 많이 나오는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때 할인 분양을 좀 큰 폭으로 실시하면서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제 보통 할인 분양하면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할인하니까 분양가보다. 근데 그때 사셨던 분들이 이제 주로 실거주보다는 세를 내놓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아파트 값이 올랐냐?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세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전세 만기 도래일이 다가왔는데 못 돌려주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보증보험 처리를 하고 그게 경매 매물로 나오면서 이제 경매 거래가 좀 이뤄지고 있다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같은 초고층 단지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또 희비가 엇갈린 건 결국 입지 차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이페리온이나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같은 초고층 고분양가 하이엔드에 나왔지만 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입지가 받쳐주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 잘 지어놓은 아파트긴 했지만 입지도 물론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타이밍이 좀 받쳐주지 못하면서 이 11년간 미분양이라는 결과가 좀 나왔던 아파트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입지 극복을 못한 케이스가 뭐 일산 위시티나 식사지구도 아파트는 또 잘 지어놨더라도 이 입지의 한계를 좀 극복하지 못해서 미분양이 오래 지속됐던 사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또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이고 있고 악성 미분양이 또 이렇게 또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새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궁금하고 오늘 임장기 보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의견도 댓글에 또 남겨주세요. 안녕.